네, 반갑습니다. 최인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창의성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주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과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둘째치고 이 창의성 교육을 갖다가 어떤 교육 과정 속의 어떤 창의성으로 출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창의성 교육 과정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혹시 이제 창의성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고민을 해야 될 어떤 문제일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순천대학교의 연계교육센터에서 어 영자애들을 데리고 창의성 교육을 좀 해본 결과 나름 이렇게 깨달은 어떤 내용들이죠. 이 창의성 하게 되면 뭐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살펴볼 때 통합적인 어떤 모델까지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확한 어떤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게 대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어떤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우리 교육원에서만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교육 과정 속의 창의성이냐 아니면 창의성 교육 과정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살펴보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의 어떤 교육에 포함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그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과 내용을 갖다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창의성은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책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1990 년대 인제 잠깐 사고력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1990 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인제 창의성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 사고 능력을 갖다가 어떻게 좀 길러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지금의 우리 창의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것들처럼 동일한 내용으로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도 인제 사고력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거예요. "주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주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7 년도에서부터 99 년도까지 거의 피크였었죠. 그래서 인제 결국 인제 합의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커리큘럼에 사고 기술을 갖다가 주입하는 것으로. 자, 사고 기술만을 갖다가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좀 상중하로 좀 나눠 볼 때 좀 하 쪽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어떠한 커리큘럼 안에 사고 기술을 갖다가 주입하는 것으로 인제 요약을 했죠. 왜? 그래야지 이게 자연스럽고 다른 곳에 가서도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내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제 순천대학교 연계교육센터에서도 그렇게 좀 하도록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했었던 어떤 옛날 기억이 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따로, 따로 어떻게 보면 창의성에 대한 주제를 갖다가 추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사고 기술을 갖다 주입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그래서 인제 다시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 이분법인 딜레마예요. 이 얘기예요. 교육 과정 속에 창의성인가 아니면 창의성 교육 과정인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 아마도 저의 생각도 그렇고 문헌을 살펴봐도 문헌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도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 중간 어디에인가 놓여지는 것들이에요. 교육 과정 속의 창의성 아니면 창의성 교육 과정 그 중간 어디에 좀 걸쳐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 그래서 어찌한 얘기야.' 할 수가 있겠지만 잘만 만들어 놓으면 창의성 교육 과정도 참 좋겠지만 또 우리 어떤 교육 과정 속에 창의성이 포함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고민 끝에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 중간 어디엔가 잘 속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여튼 뭐 양쪽을 잘 통합하는 해결책 같은 경우 그때 어떤 콘텐츠 안에 예를 들면 뭐 논문이 될 수가 있고 뭐 연설이 될 수가 또 있고요. 창의성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예술 등을 포함한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교과의 어떤 내용 안에서 교과의 어떤 창의성을 갖다가 주입하면서 창의성의 어떤 교육의 목표를 갖다가 명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창의성의 어떤 교육이 보장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사가 이제 수업 계획에 그 창의성의 어떤 목표를 갖다가 이제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자,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또 당연히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이런 체계와 계획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고르지 않는 창의성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뭔가 창의성에 대한 결과가 잘못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갖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체계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그럼 어떠한 창의성의 요소를 갖다 포함시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또 당연히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창의성의 어떤 부여를 갖다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창의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어떠한 모델을 사용하는 것들. 자, 어떠한 창의성 요소를 갖다 포함시킬까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즉 얘기해서 어떠한 커리큘럼 모델을 갖다 사용하냐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델은 다음에 소개를 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인큐베이션 모델을 통해서 뭔가 창의성을 갖다가 뭐 보장하고 또 보호하고 육성하는 어떤 방법을 갖다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창의성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한번 고민을 갖다 같이 저랑 또 해 보시고 아니면 또 홀로 해 보시고 창의성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그 인큐베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소개를 해 드릴 테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갖다가 할 겁니다. 네. 요 인큐베이션 모델 열심히 지금 이제 제가 번역하고 또 이렇게 작성하고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향상 상담센터의 최인혁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